일, 재능, 그 다음에 시간. 오늘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계략적으로라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초록발자국입니다. 저한테는 조금 설레기도 하고 신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 나눠볼 주제는요, 이겁니다. 은퇴 후 시간을 잘 관리하는 5가지 요령.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쭉 들춰보고 대략 5가지 정도로 축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정년 은퇴할 즈음에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할 자산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건강, 그 다음에 가족, 연금,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친구, 재능, 시간, 이렇게 7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제가 요 밑에 그 댓글로 이렇게 링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오늘 낮에 제 단짝 친구들 2명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하면서 친구가 문득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친구야, 우리 가사모도 송년 모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벌써 송년 모임 얘기할 때가 됐어?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10월이 벌써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요. 11월, 12월 2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올 여름이 엄청 더웠다는 거 기억을 하시나요? 수도권의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무더운 날씨가 한 달 이상 지속돼서 이 더위가 언제나 물러가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가 물러간 적은 이미 오래전이고요. 이제 날씨가 싸늘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제 가을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로 접어들겠죠. 세월 참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세월이 왜 빠르냐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1초에 400m씩 자전을 한답니다. 물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1초에 400m, 그러면 이게 시속으로 따지면 144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표준속도로 달릴 때 보통 시속 100km로 달리지 않습니까? 지구는 무려 그것보다 14배나 빠르게 자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지구에 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구가 태양의 줄레를 이렇게 도는 공전 속도는 어떻습니까? 1초에 29.8km를 이동한답니다. 초속 29.8km. 이것을 시속으로 따지면요 107,000km입니다. 1시간에 107,000km를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살고 있는 거겠습니까? 어쨌든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대한 버스에 올라타고 있으니 그 세월이 빨리 가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반증도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정년 은퇴하고 나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5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써버리면 없어진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럼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 역시 쓰고 나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은 아껴 쓸 줄 알면서 시간은
아껴 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온통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마냥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늙음하게는 돈보다도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거듭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노년의 시간, 은퇴 후의 시간 이렇게 쳤더니 책이 많이 나오진 않고 한 두세 권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스스로 그런 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5가지 요령을 추출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기력과 고독에서 탈피하랍니다. 저도 사실 지난해 말 이 현장에서 일을 물리치고 나서 한동안은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한 바퀴 돌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와서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 쭉 물 주고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메일 들어온 거 없나 뭐 뒤져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뭐 하면 이제 텔레비전에 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뭐 경제 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으면 이제 책 조금 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빈둥거리다가 잠자고, 이런 식의 일과를 계속 이제 며칠을 반복을 했더니 엄청 지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그런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무기력을 심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텔레비전입니다. 1시간 이상 텔레비를 보면 그 다음서부터는 멍청해지거든요. 머리가 멍해지고, 그 다음에 눕고 싶고 뭐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TV를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메일 들춰보고 뭐 자기가 자주 찾아가던 사이트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검색하고 이러다 보면은 한정없이 또 시간이 늘어지죠. 그리고 뭐 게임 좋아하신다면은 게임에 한번 빠지면 또 정신없고요. 그래서 인터넷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도 요즘은 뭐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메일 검색도 할 수 있고요, 메일 보낼 수도 있고요,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 촬영해서 뭘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아주 건전하게 아주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면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일거리, 시간 보내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을 떨치는 데는 3가지 장애물을 일단 멀리 하는 게 좋다. TV, 스마트폰, 인터넷. 노년 후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요령은 새로운 도전 목표를 설정해라 입니다. 새로운 목표, 생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111 하면서 사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가벼운 일, 취미 같은 일,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한 서너 달 정도 거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도 이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목표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제가 뭐 영상 제작하는 일에 한동안 종사를 해왔으니까 유튜브를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유튜브 기반을 갖추겠다. 구독자 1000명, 시청 4000시간을 돌파를 하겠다. 이런 1차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야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올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저는 올 연말까지 이 목표를 꼭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한동안 방치했던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방치해놨던 블로그를 다시 통합을 해서 좀 잘
정기적으로 포스팅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세 번째 목표는 오카리나를 한번 연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어떤 합창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반 친구들과 함께 가서 그 추억 때문에 제가 오카리나를 한번 꼭 연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마을방송을 한 2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 소래포구 마을방송을 올해 안에 기본을 갖추겠다 이런 목표하고, 두 번째 내 책 출간하기, 첫 번째 제 자서전적 그 산문집은 이미 한 4년 전에 제가 출간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시집을 출간하겠다는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꿈에 재도전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굉장히 가슴이 막 뛰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산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산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새박사나 생물학자가 돼보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꿈을 다시 제 가슴속으로 불러들여서 절반 정도만이라도 한번 그 꿈을 이뤄보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한번 돼보자 이런 꿈이 있었는데요. 교수 노릇은 조금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생 노릇은 아직 못 해봤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사실 제 모교에 가서 재능기부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3시간 정도 이제 그 한 50여 년 가까이 된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릴 적 꿈을 하나씩 둘씩 불러내서 차곡차곡 실현을 해 나갈 겁니다. 은퇴 후에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세 번째 요령은 시간계획표를 작성하라 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던 친구 얘기로 또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사실은 작년에 공무원 신분에서 공식적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소위 말하는 백수 생활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간 계획표를 작성을 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작성한 계획표는 시간 계획표가 아니라 인생 계획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인생 설계를 다시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1막 3장이 자기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막 1장은 이제 정년 퇴임하기 전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80살까지로 2막을 잡았답니다. 80살까지는 자기가 건강하게 어느 정도 자기 의지대로 몸을 통제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될 거다. 그래서 80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80 이후의 삶은 이제 1막 3장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몸을 추스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인생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생 계획만 짜고 말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나는 주간 1일 점검표하고 주간 계획표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일 계획은 뭐고 주간 계획은 뭐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1일 계획은 그런 거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하고 몇 시까지 뭐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친구도 이제 그 자서전을 쓰기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서전 글을 쓰고 뭐 그 소재를 모으고 그런 계획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이렇게 일정이 쫙 쌓여 있답니다. 그럼 주간 계획은 뭐냐 그랬더니, 주간 계획은 그 친구들하고 한 달에 4번씩은 등산을 같이 가기. 그 다음에 근처에 이제 마을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뭐 배우기. 뭐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시간 관리 요령에 시간 계획표 작성 이걸 넣었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일과를 정립하라 입니다. 사실 규칙적인 일과를 정립을 해 나가다 보면
낭비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가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규칙적인 일과를 이제 습관화시키기가 쉽진 않죠, 그죠? 그래도 예전에 직장 다니실 때보다는 은퇴 후에는 훨씬 더 이 일이 쉬워진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맘만 조금 다부지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신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을 지향하는 쪽으로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드십시오. 습관화시키십시오.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요령 5번째는요. 아침 운동을 습관화해라 입니다. 물론 아침 운동이 힘드신 분은 저녁 운동으로 옮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습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니까요. 아침 운동이 참 좋습니다. 저는 저녁 운동보다는 아침 운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이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아침 운동을 하고 나면 역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분 좋은 상태가 저녁 늦게까지 연장이 될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의 하루의 품격이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출근했을 때 하고 아침에 운동을 빠뜨리고 그냥 하루 일과를 시작했을 때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 이거 느끼는데 얼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침 운동 해보십시오. 정말 좋아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과를 정상으로 돌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든가 아니면 새벽까지 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왔다든가 이럴 때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침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편안한 정상적인 일과로 바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 운동이 일과를 정상적인 일과로 되돌리는 기준점, 모텐덤, 동력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침 운동을 충분히 꼭 습관화시켜서 하십시오. 그러면 노년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 나눠본 5가지 요령, 무기력과 고독에서 탈피해라,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 목표를 설정해라, 시간 계획표를 짜라,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아침 운동을 습관화해라. 이 5가지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노년 후의 시간은 정말 알짜배기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냥저냥 흘려버릴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알차고 아주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네, 돌이켜보면 저는 그 시간에 많이 쫓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그런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길 수 없는 시간, 방송 송출 시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어쨌든 넘기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방송이 펑크가 나니까요. 그래서 늘 저는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심각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네. 이제는 어떤 특정된 시간이 아니라 아예 삶 자체를 마감해야 될 시간이 어떻게 보면 바득바득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참 서글픈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주 건강하게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이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주 급격하게 아주 빠르게 그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욱더 잘 활용하셔야 되고 잘 쪼개 쓰셔야 됩니다. 나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